안녕하세요. 어, 로봇공학 5주차 4월 5일분 제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이제 로봇 사례에 대해서 쭉 실시를 좀 했고요. 이번 주는 이제 로봇 조작을 초급을 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 로봇 매니플레이터, 즉 GP 소형 시리즈를 내용을 공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러까지 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전체적인 그 매니플레이터 컨트롤러를 내용을 파악을 하거나 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 초급 교육, 즉 조작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 단계인 1강에서는 1강에서는 산업용 로봇 GP 소형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신다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이 3번은 이제 2학년 2학기 때 실시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GP 시리즈의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P 시리즈의 개요, 소형인데요. 지금 여기에 기종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GP12, GP8, GP7. 우리 2학기에 올라오면 GP8, 팔레타이징 로봇용으로 해서 606호실에 한 대가 있고요. 나머지 GP12, 이 기종은 605호실에 10대가 있습니다. 10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 중에 우선 GP12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P12는 가반 중량, GP12, 요 12라는 얘기는 가반 중량입니다. 즉, 이 로봇에 얹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어, 1학기 때 로봇공학에 배울 모터맨, VRC라고 하는 3D 오프라인 시스템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매니플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에 있는 컨트롤러죠. 여기에 컨트롤러에 있는 프로그래밍 펜던트, 여기 액정 화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키패드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내용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이 GP 시리즈 가반 중량이 12kg. 그다음에 여기 1440mm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 로봇이 쫙 뻗었을 때, 쫙 신축했을 때, 이 S축 중심으로 해서 쭉 뻗다 보면 이쪽에 이제 이쪽 SLURBT죠. 이 T축 그 안쪽에 P 포인트가 있어요. P 포인트의 거리를 1440이기 때문에 리치는 1440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GP8이나 GP7 따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GP12에 대한 최대 속도,
최대 속도. 아, 여기 최대 리치는 1440. 최대 속도는 1초에 몇 도 가느냐. 그러니까 1초에 똑딱 하면 이 SLU-RBT, S축 같은 경우는 1초에 260도를 돋는 얘기예요. 똑딱 하는 순간. T축 같은 경우는 1초에 똑딱 할 때 700도, 즉 360도 한 바퀴, 약 두 바퀴 똑딱 할 때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굳이 이런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요 신기종인 GP12 이전의 기종들이 또 있습니다. 그 기종에 비해서 최대 속도가 엄청나게 신장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렇게 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게 L암인데요. L암이 수직이었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아치가 아니고 수직이었기 때문에 이쪽 스페이스를 현재의 GP 시리즈 12보다는 공간을 적게 활용을 했었죠. 즉, 이 GP12는 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즉, 간섭 영역을 최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축에 이제 그 특히 이 아크 용접 용도나 또는 모터리얼 핸들링, 자 공작 기계와 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공작 기계의 워크를 제품을 공작 기계 척에 로딩을 한다든지 또는 공작 기계에서 작업이 다 완료된 부분들을 언로딩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공작 기계 내에서는 항상 절삭류가 들어가 있죠. 이 절삭류가 이쪽 T축 쪽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또는 아크 용접이 있을 때 이제 아크 용접을 하다 보면 이제 분진, 연기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침투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게끔 구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이제 IP67 구조, 직장 생활들 하시니까는 이제 IP 등급, 인터내셔널 프로텍션 국제 등급인데요. 이게 등급인데 보호 등급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보다 많이 이제 개선을 즉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GP8과 GP7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최대 속도인데요. 최대 속도인데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 GP12, 이 GP12와 같이 최대 속도가 있듯이 GP8 기종이라든지 GP7 기종도 그 유사 기종, 과거의 유사 기종에 비해서 어, 속도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거는 매니플레이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서버 제어 기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앰프라든지 그런 게 같이 컴팩트화되고 파워풀한 그런 것이 같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속도를 업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GP7, GP8은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여기 스킵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장에 이제 여러 가지 솔노이드 밸브를 최대 3개, 6포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쭉 넘어가면 엔코더 케이블 쪽인데요. 엔코더 케이블의 기본적인 방식은 1대1 방식인데요. 즉, 모타 뒤쪽에 있는 엔코더
하고 다이렉트로 해당되는 앰프하고 다이렉트로 직결을 보통 해서 많이 1대1로 썼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앵커 케이블은 YR1000 기종부터는 멀티드롭 방식을 채용을 했어요. 멀티드롭 방식은 뭐냐 하면, 어, 메인터넌스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멀티 디바이스에서 분기시켜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짬바 넘어가죠.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이제 가는데요. 짬바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배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극전 케이블을 엔코더용 극전 케이블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파워용하고 같이 한 번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멀티 드롭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내 케이블이 수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거를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회로 쪽이고요. 회로 쪽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도 2학년 2학기 때 이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 시청 컨트롤러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조금 전에 매니플레이터를 봤고요. 이 매니플레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자, 이름은 YR1000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우선, 제품의 컨셉인데,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즉, 하드웨어를 먼저 들어가다 보면, 과거 기종보다 엄청나게 컴팩트화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컴팩트화 적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장에서 이 컨트롤러가 차지했던 영역보다 3분의 2, 반 정도밖에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말로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서는 보호 등급 IP54, 그 다음에 요 조그만 컨트롤러 가지고 대형 기종까지, 또 외부 탐축, 이런 기능까지 에,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종래 제품하고 비교해서 50% 소형화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뭐 100평을 짓는데 거기에 로봇 컨트롤러가 50대가 들어간다. 과거 기종은. 요거 같은 경우는 100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단순 계산으로. 예. 그거만큼 컴팩트화됨으로 인해서 공장의 면적을 최소한의 면적으로도 로봇을 여러 대, 더 50% 이상, 100%죠. 100%더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그 얘기인데요. 과거,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러에다가 주변 설비들, 즉 PLC하고 통신이라든지 또는 실장 배선으로 I/O 배선을 준비를 할 때 또 인터럽 판넬을 보통 로봇 옆에다가 치부를 할 수 있게끔 이 컨트롤러에 홀드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밑에 있는데요. 여기 아이볼트가 4개가 있죠. 그죠? 이 아이볼트 자리를 빼면, 즉, 이렇게 돼서 이 커스터머 모듈, 인터럽 판넬을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볼팅을 하면 일체형으로 될 수가 있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의 후면을 보면, 어, 조금 전에 이런 커스터머 모듈, 인터럽 판넬 같은 거로 하려면 여기에 이 컨트롤러하고 인터럽 판넬 간에
I/O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 홀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 이제 막혀져 있는데 볼트를 해제를 하면 여기 뚫려서 사각 그 공간이 나오면 그 사이로 케이블을 올려서 인터로 판넬에다가 결선하면 I/O 관련 배선도 심플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드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크게 두 가지. 교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존 작업의 효율성. 우선 얘기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보존 작업에서는 이 컨트롤러의 프레임 펜던트에서 로봇 상태의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격지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음. 자, 여기에 또 이제 그 리모트 펜던트라고 그 옵션이 있는데요. 그 옵션으로 해서 이더넷 통신을 이용을 해서 PC, 사무실에 있는 PC 이로 그 로봇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시 작업의 효율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시 작업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프로그램, 티칭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뭐 조작성의 향상이라든지 작성의 간이화, 또 동작 확인의 간이화, 어, 또 내부 회전량이나 직선 최고 속도에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대표적인 내용인데 이 뒤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요거 같은 이제 Vmax 기능인데요. 과거 이제 MOV, JVL 뭐 이렇게 MOV, Vmax 100% 이렇게 하나의 물론 이제 하나의 명령어로 이제 최대치를 했는데요. 어, 원래는 이 MOVL V 이꼴 1500이라고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에어컷 구간 같은 데에서는 MOVL VX 이꼴 100% 하면 표준 최대 속도 이상의 속도로 동작을 가능한 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Vmax가 요 고동색 색깔인데요. 고동색 색깔인데 이 MOVL 이게 최대 속도라고 하면 청색의 최대 속도라고 하면 최대 속도 이상의 진짜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명령어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품 정확한 위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이클 타임에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타임이 조금 딸린다. 자, 네이크에 딱 왔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 구간 직선 궤적에서 고속 에어컨 동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 구간, 즉 로봇이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를 그리핑하거나 그다음에 아크 용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제한하면 이동 구간, 순서의 이동, 에어컨 공기를 자르는 어, 그런 부분일 때는 뭐 간섭될 게 별로 이제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는 최고 속도로 간다는 얘기죠. 사이클 타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궤적 정도의 향상인데요. 궤적 정도의 향상인데 참 여러분들이 조금 그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좀 뭐냐 하면 로봇은 티칭한 대로 갑니다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 로봇들이
티칭한 대로 가질 않습니다. 어불성설이죠. 단, 단, 티칭한 대로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궤적 편차가 0.0001, 0.0002 그 정도의 오차량이기 때문에 로봇은 티칭한 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세 개가 있어요, 선이. 요 부분을 확대한 건데요.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청색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뭐냐면 지령 궤적입니다. 지령 궤적. 그 다음에 그쪽 녹색이 있죠. 이 녹색은 현재 와이어 시천의 컨트롤러의 궤적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이 청색은 DX200 과거 기종입니다. 과거 기종. 과거 기종보다 지령 궤적이 엄청나게 가깝게 왔기 때문에 그게 0.00001, 0.0002, 즉 과거 기종보다 지령 궤적에 진짜 근사하는 그런 고궤적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칭하고 나서 이 동작이 제대로 위치 이동, 동작이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확인하는데요. 여기서는 지령값의 최대한대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에, 그 동작을 확인할 그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티칭 후에 동작의 공수가 절감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궤적 정도 향상에 대한 그 프로모션 비디오인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보고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요거는 두 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처음 거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티칭을 하고 나서, 어, 테스트 운전, 그다음에 플레이백 또는 속도를 오버라이드 할 때, 요 기능을 이제 쓰는데요. 요런 그 저속에서 고속까지 궤적 정도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답니다. 요 다음 동작은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저 핀에는, 저 핀에는 저 궤적 정도에 못 들어가게 되면 부러지겠죠. 이렇게 고속으로 움직여도 궤적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자, 1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2강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